네,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콘텐츠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여기에 나오는 게임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게임들의 종주국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임들을 해온 사람들로서 이 게임들의 필승 전략을 과학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오늘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의 손승우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손승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 기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을 한번 과학적으로 이 게임들의 필승법을 알아보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일단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456억을 챙겨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꼭 이기라는 법은 없는 게 네네. 운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면은 그 확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네.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게임을 시작을 하려면 딱지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딱지를 물론 잘 치는 게 과연 이 게임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공유 씨와 네. 딱지 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딱지를 못 치는 사람을 뽑아가는 걸까요? 어떤 식의 논리가 있을까요? 딱지를 치다 화가 나는 사람을 뽑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따귀를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 어떤 그 승부욕. 일종의 면접이죠.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서 10만 원씩 따서 456억을 따버리면 네.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치다가. 네. 그리고 이제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사실 딱지치기가 가장 뭔가 전략이라는 걸 세워볼 수 있는 유리한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리학은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그 물리학만큼이나 피지컬이 좋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게 또 딱지치기라서 네. 팔도 강해야 되겠죠. 딱지의 물리학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네.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 지금 여러 종류의 딱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매우 두꺼운 것과 넓은 것과 작고 얇은 것이 있습니다. 얇은 딱지로 저 큰 딱지를 넘길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딱지가 넘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딱지를 돌리는 돌림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 돌림 힘을 만드는 원리가 몇 가지가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가만히 놓여 있던 게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이게 살짝 튀어 올라서 이렇게 돌아서 네, 네. 넘어가거나 해야 그죠. 되는데요. 네. 그 이야기인즉슨 이 딱지의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는 바닥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네. 근데 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만큼은 이 딱지를 띄워 올리던가 네. 돌려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이제 위에서 치는 딱지로부터 와야 되겠죠. 네. 그 위에서 칠 때에는 팔 힘이 강해서 굉장히 큰 운동량을 전달해 주거나 네. 아니면은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딱지를 이용해서 더 큰 운동량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 돌림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돌림 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방어하는 딱지의 입장에서는 네. 안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네. 안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무게 중심을 올리는 데까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야 되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맞아요. 질량이 커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큰 딱지를 작은 딱지로 넘기는 거는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두꺼운 종이로 네. 단단하게 접은 박스 딱지가 네. 굉장히 유리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약간의 허당입니다. 그 이유가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건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게 최강의 느껴지죠. 딱지가 아니라는 게 네, 느껴집니다. 느껴지죠. 네. 그렇죠. 딱지 접는 곳에 이제 과학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판판한 판 위에 놓았을 때 이게 바닥에 착 밀착이 되면은 네. 얘의 돌림 힘을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경우나 혹은 바닥이 울퉁불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툭 쳐갖고 돌림 힘을 만들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약간 공간이 떠 있으면은 이쪽 어떤 한쪽을 쳐서 네. 그 돌림 힘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지렛대 원리가 여기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돌림 힘이 만들어지는 이런 거는 크기는 크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판판하지 않은 게 뭔가 좀 야무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쵸. 이게 좀 더 야무집니다 오히려. 네. 얘를 조금 더 개조한다면은 네. 열심히 밟아서 네. 좀 판판하게 만든. 아, 네, 어디 무거운데 그렇죠. 꽉 오랫동안 네, 네. 눌러놔서. 그리고 네. 이 끝을 네.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도 맞아요. 완전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내면의 야무지게 접어야 끝을 됩니다. 네, 꽉꽉 누르는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딱지 접지 않고 이렇게 시중에 파는 아. 플라스틱으로 만든 딱지를 이용하는데요. 인기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포켓몬이 그려져 있다던가. 근데 이런 이게 지금 완전 이 약간 연한 네. 굽어지는 플라스틱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거가 네. 이런 건 거의 바닥에 실리콘처럼 붙어 있어요. 붙어버리는데 네, 이걸 네. 어떻게 넘겨요? 넘기기 어려운데요. 네. 이것도 약간 이렇게 틈이 있어서 약간 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전 이제 평면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뭐 넘긴다고 했을 때 어쨌건 이렇게 해서 무게 중심을 이만큼 들어 올려야지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 들어 올릴 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위를 꽉 눌러서 얘의 탄성을 갖다가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물체든지 떨어뜨리면은 이 탄성 계수 때문에 이렇게 반발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탄성 계수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별로 안 떠오르는데 네, 네. 우리가 굉장히 큰 모멘텀을 주면서 얘가 탄성 계수가 꽤 괜찮으면은 눌렸다가 같이 이렇게 좀 뛰어 올라서 이렇게 넘어갈 네. 수 있습니다. 딱지치기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 딱 진짜 잡아봤을 때 아, 네. 이거 딱지기 하기 좋다 이런 그쵸. 느낌이 딱 오죠. 야무지다. 예, 아. 야무지다. 네. 이거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지를 쳐서 약간의 돈을 번 물리학자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자, 이 게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서 네. 결승선에 들어오면 모두 통과되는, 이거는 뭐 내가 살아야 남이 죽고 이런 종류의 게임은 아니죠.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탈락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가 없이 네. 알려주지 네.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때 그렇죠. 좀 어리둥절했을 네, 거예요. 네. 충격을 받게 되죠. 네. 일단은 조건을 보면 정면에 있는 그 소녀의 카메라가 네. 사람들을 다 눈을 돌려가면서 디텍팅을 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모가지 되죠? 이게 목이 180도 돌아가는 그 인형이 네. 뭔가 이제 SNS를 기괴함을 주면서도 네, 네. SNS를 강타하고 있죠. 네. 귀여우면서도. 네, 네. 뭐 로블록스에서도 나오고 뭐 아, 무슨 그렇죠. 마인크래프트로도 만들고 지금 뭐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무슨 특별한 전략이 있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물론 물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룰 중에 발만 안 움직이면 된다. 네네. 발만 이렇게 붙이거나 뭐 붙어 있는 걸 떼거나 떼 있는 걸 붙이거나 이러지 않고 네. 발만 안 움직이면 인정 이런 룰이 있잖아요. 네네. 뭐 물론 거기에서 이제 룰을 어떻게 정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네. 네. 모를 때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였다가 죽으면은 네.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아주 공정하게 모션 디텍팅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두 대의 카메라를 정면에서만 하는 식으로는 정확히 디텍팅을 할 수가 없고 네. 뭐 GPS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장치나 네. 혹은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야지 네. 제대로 디텍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뭐지 그거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것에서 네, 네, EPL. 맞아요. 네, 네. 축구 경기장을 카메라 여러 대로 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선수 움직임을 다 트레이싱하는 네, 아, 네. 맞아요. 그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대요. 왜냐면은 구단에 네. 선수들의 기량을 갖다가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기록 정보를 준다는 것을 이용하면은 네. 선수 한 명한테 굉장한 그 큰 돈을 쓰는데 요 프로그램 하나 사는 돈 그냥 마음껏 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도 네, 네. 그걸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네. 아는 회사도 비프로 11 뭐 이런 네. 회사들. 네, 네. 비프로 11이라는 것도 최근에 있고요. 뭐 그 전에부터 했던 건 비주얼 스포츠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대 그거 경기 역량을 분석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해서 해외로 진출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EPL에 나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EPL에 있는 것은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존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고정식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대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대요. 근데 네, 네, 네. 그분들은 기술력을 자기네들이 그 영상 분석에 더 많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고정식으로 그때 당시 뭐 3대인가 5대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고 오. 최근에 나왔던 그 인공신경망 이용한 뭐 B-Pro 11 그 제가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는 네. 고정식 3대, 세대를 갖다가 대신에 좀 이렇게 높은 높이에서 촬영을 하면은 전체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나오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스카우터들이 보는 각도가 있대요. 그 각도 위로 해서 세대 카메라, 광각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네. 그 영상들을 갖다가 다 붙여요. 붙여넣기 하면은 입체감이 어느 정도 생기고 네. 그 선수들을 갖다가 매 프레임 트레이스 하면은 그 선수들의 3차원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어려웠던 기술은 보통 선수들이 이제 그 볼 경합을 하고 나서 겹쳤다가 떨어지면은 그쵸. 이게 구분해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물리는 네, 네. 그 go and stop인데 네. 네. 이게 움직이다가 우리가 멈출 때 네네. 그 관성. 운동량을 갖다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움직일 수에 근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리듬이 열자잖아요. 네네. 근데 앞에 5자랑 뒤에 5자가 그렇지. 지나가는 시간이 달라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탑을 시작해야 되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고 음. 또 빨리 가려고 운동량을 많이 너무 많이 내면은 주면, 네. 멈추기가 그만큼 어려워서 특히 운동장은 이 그 모래가 아주 딱 깔려 있어서 그죠. 네. 예. 멈추려고 하다가 찰과상 입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전략이잖아요, 그것도. 네,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어린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알고 이 있죠. 리듬을 바뀌는 게. 네, 네, 바꾼다는 걸 알고 그렇죠. 있어서 여기서는 리듬을 바꾸지는 않지만 네. 네. 그래도 그게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말처럼 근데 음절이 딱딱딱 끊어져서 네. 열자 그렇죠. 뭐 이렇게 딱 되는 나라가 사실 어디가 의미가 있을까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아니고 그걸 이제 열을 빨리 세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딱 10글자네요. 아, 그거 네. 몰랐어요. 아, 네.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 천재다. 천재다. 아, 그리고 이제 오일남 씨 같은, 오일남 할아버님 같은 네, 경우는 네, 약간 좀 특이한 필승 전략이 있긴 하죠. 영상에 보면 일단은 다른 분들과 충분히 거리를 벌려서 네, 유탄에 맞지 않도록 한다. 5인 일등 되지 전략. 않는. 네. 네. 자신의 전략대로 또 행동을 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뭐 첫 번째 게임에서 분명히 분위기를 제일 잘 파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바닥에 마찰 개수와 자신의 체중과 멈춰야 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네. 무사히 통과한 물리학자는 두 번째 게임. 네, 물리학자가 참가한 거 달고나. 네. 네, 달고나를 자르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나면 이제 위기의 달고나가 물리학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이제 굉장히 유튜브에 보면은 서양 분들이 설탕 가지고 저런 거 하는구나. 네. 왜냐면 거기 이제 드라마에 설탕을 이렇게 사람들이 적고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설탕 해가지고 하다가 망한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왜냐면 설탕을 뜨거운데 놓고 태우면 당연히 이제 카라멜처럼 되고 타오르죠. 예. 네, 뽑기처럼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설탕을 녹여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달고나가 되는 데는 우리가 소다라고 하는 탄산수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과 설탕을 섞으면 거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예, 예. 빵 만들 때처럼. 네,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만드실 분들은 이게 적당히 설탕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색깔도 약간 좀 예쁜 뽑기 색깔이 되고 부풀어 올랐을 때 가열을 중지하고 그것을 딱 눌러서 만드는 게 일단 좋은 뽑기를 만드는 기본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제로는 그 안에 그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기포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로 찍어 놓으니까 이 선을 따라서 근데 기포가 예쁘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니. 기포는 안에서 마음대로 생겨져 있고 내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안에서 깨질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떼지 아. 않으면. 공기 그 방울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모양 같은 걸 보면요, 네. 그 안에서 이미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그 이제 뭐 적당히 잘 균일하게 섞이게끔 또 하는데도 뭐 뭉쳐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네. 또 이제 급속히 그 굳는 과정에서 더 강하게 연결되는 곳과 느슨하게 연결되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는 이미 구조가 있다고 생각해야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안 되려고 치면 삼각형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거 깨지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이거 집에서 해보려다가 국자 태워 먹고 아, 욕 먹어본 숱하게, 경험은 네, 다 사실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등짝 스매싱. 거기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데 왜 이런 끝 쪽을 먼저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는 그쵸. 식으로 예. 아무 의미 상황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끝에 자르는 거. 약간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곽을 자르기 시작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아. 연습 문제 풀듯이. 네. 사실 네. 의미는 없죠.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본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바깥쪽을 뛰는 거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는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렇죠. 네, 마음의 안정을 찾기 그럼 위한 놀고 과정이 있을 순 아닐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걸 떼는 자신들만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 가잖아요. 네, 네. 등장인물들이.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뭔가 추억팔이를 네. 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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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외곽을 떼보면서 그건 알 수 있겠네요. 네. 얘가 식을 때 어느 정도의 깨짐을 방으로. 가지고 있나. 그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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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네네네. 그 외곽을 떼면서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너무 잘 못 만들긴 했는데 네. 이걸 게다가 지금 뒤에 보시면 쥐가 거의 비칠 정도로 이거를 세게 눌러드렸거든요. 잘 만들었습니다. 자, 한 두세 이걸 번만, 한번 두세 번만. 떼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뒷면에 침 묻혀서 떼는 건 너무 좋은 필승법이라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두께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네. 그 뒷면을 네. 그러니까 고르게 다 침을 묻혀서 뒷면을 깎아내기 시작해서 네. 얇은 쪽이 먼저 깎일 거니까는 네, 네.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그 성기훈 씨는 네네 훌륭한 예, 거죠. 정말 그 생각의 음. 역발상. 저는 그 전체 오징어 게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거기였어요. 아. 제가 그 많은 뛰기 뽑기를 하면서 저 방법을 왜 생각해가지고 못했을까? 천재인데 이런 생각이 딱. 줄다리기는 무엇인가? 뭐 줄을 당겨서 다들 해보셨지 네. 않을까요? 네. 해봤죠. 뭐 이거- 세계적으로 다 있는 네, 게임인데. 줄다리기는 국제 연맹이 있더라고요. 네네. 원래 그 초창기 근대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아 네.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뭐 네. 최근도 그 스포츠 줄다리기가 있어서 네네.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네.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거기. 근데 뭐 네. 굉장히 과학적인 게임으로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줄다리기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기량을 겨루는 게임이 되나 이게 약간 좀 네.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다리기는 사실은 뭐 A팀하고 B팀이 싸운다고 하면 동일한 힘을 서로에게 가하는 거잖아요. 작용반작용을 그렇죠. 전체,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그러면 실은 이 줄다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팩터는 그 체중 자체일 것 같은 물론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 우리가 마찰력을 뭐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주에 나가서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줄을 막 정말 네,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같은 질량이 사람이 두 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동일한 속도로 동일하게 가까워질 거예요. 네. 근데 한쪽이 무거우고 한쪽이 가벼우면은 이게 이만큼 왔을 때는 이건 이만큼 더 많이 네, 와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은 질량이 우선 큰 요소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지구로 내려와서 바닥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질량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력에 의해서 무게를 만들고 그 무게가 이제 면을 누르면은 네. 수직 항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수직 항력과 그 면에서의 마찰 계수로 결정되는 게 마찰력이죠. 사실 수직 항력이 결정되고 마찰 계수가 있으면은 그 면적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뭐 넓은 거 신는가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넓은 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모든 체중이 분산돼서 압력은 작아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압력이 중요하고 그 면적이 중요한 거라서 이 마찰력은 이제 체중으로 이미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마찰 계수가 중요할 거예요. 중요한 뭐 좋은 신발 그리고 이 면이 어떤 상태인지 네. 거기에서는 뭐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그쵸. 타워에서 네, 뭐 이렇게 네. 하니까는 거기 약간 실내화 같은 거 네, 신고. 실내 같은 네. 걸로 해야 될 거 좀 미끄러운 면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음. 마찰력이라는 게 재밌는 게 안 움직이면 마찰력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마찰력은 움직이거나 어. 아니면 힘이 가해졌을 때 마찰력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얘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안 땡기고 있으면은 마찰력이라는 게 없어요.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서 힘이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찰력은 가한 힘의 크기만큼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가한 힘이 마찰력보다 더 크면은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마찰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들어준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잡아당기니까는 그 안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마찰력을 만드는데, 그 마찰력과 그 사람들이 몸으로 피지컬하게 견딜 수 있는 뭐 근력, 다리, 팔에서의 그 힘하고 어느 게 더 큰지를 갖다 이제 겨루는 거예요. 마찰력보다 팔, 다리에서의 근력이 약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마찰력은 포기하고 이걸 놔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더 이상 그 고통을 못 견디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힘은 우리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계속 버틸 수 있는 거고 계속 이제 양쪽에서 그 힘을 이제 늘려가는 거죠. 네. 늘려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근력은 충분한데 마찰력이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미끌리기 시작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팀을 짠다고 하면 네네. 일단은 무게를 많이 나가는 사람들로 짜야 되고 그게 무조건 유리하죠. 네, 그 다음에 좀 무게가 똑같이 다 비슷하게 100kg 정도씩 나가는 친구들이 쭉 있다면 상체가 조금 발달하거나 팔이 두꺼운 사람을 뽑아오는 게 좋겠네요. 뭐 어쨌든 근육이 그 힘을 견딜 만큼 충분한 사람이 유리하긴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일남 할아버지가 네. 이렇게 해서 네. 많이 이겼지 뭐 네, 이런 네, 그 맞아요.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 네.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는 게 네. 저도 줄다리기를 사실 잘 모르고 네. 초등학교 때 정도만 우리 해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대부분 흙바닥에서 해보죠. 흙바닥에서 하죠. 네. 처음 해보고. 그래가지고 막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네. 야 땅파 막 이러면서. 네. 네. 우선 마찰력을 맞아요. 키워. 키워는. 그런 다음에 보통 많이 흔히들 쓰는 전략이 한 명이 구호를 하면은 뭐 영차 하면서 네. 힘을 모아서 한 번씩 당겨주자 뭐 이런 네. 전략을 많이 네. 쓰는데 그게 정말 좋은 전략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스포츠 줄다리기 영상을 봤더니 네. 스포츠 줄다리기 하는 거 혹시 영상 보셨어요? 네, 못 봤습니다. 꼭 보세요.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가 상상하는 줄다리기랑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렇죠. 그래요? 네. 오. 그 사람들이 쓰는 전략이 정확하게 거기에서 오일남 씨가 얘기했던 대로 네. 사람들이 거의 1년에 가깝게 서요. 그런 다음에 딱 발을 지지해 갖고 네. 막 당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쫙 하고서 힘을 버텨요. 그러니까 그립력을 극대화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양쪽이 똑같은 전략을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이게 스포츠 줄다리기가 되면서 이제 과학으로 점점 발전해 갔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좋은 전략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기네들이 힘을 가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막 하다가 이 마찰력하고 근력에서 오는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면 한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무너질 때도 되게 재밌어요. 그 무너질 때 한쪽이 이렇게 그럼 끌려가잖아요. 네. 그럼 막 이렇게 버텼으니까 다 뒤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거기에서도 전략 중에 하나가 네. 버티다가 너무 그쪽에 하면은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무너지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땡겨서 무너졌는데 네. 일어날 때도 체계적으로 뭐 허둥지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일어날 때 자기네들이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에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자세처럼 해서 하고서 딱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스포츠 줄다리기 선수는 일단 없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있었던 유효한 전략이 많이 들어왔다고 느껴지는 게 첫 번째 버텨라. 네. 그게 스포츠 줄다리기에서 대체로 쓰는 전략이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줄을 가운데로 해서 지그재그로 하면서 일렬로 맞추라는 거 그리고 있었잖아요. 발을 11자로.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줄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은 네. 그 힘에 합력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줄의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거 말고 내가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상쇄가 되는데 그걸 다 한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힘은 방향과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한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전략을 분명히 거기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무너질 때에 그 다음 대책을 하는 것도 네. 거기에서 분명히 스포츠 줄다리기에서 다 썼던 전략이라 나중에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영화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얘기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45도로 이렇게 기울여서 누우라는 네네. 지시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냥 똑바로 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네. 줄다리기도 결국은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 돌림 힘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턱 밀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당기는 힘을 만들 때에는 내 몸을 갖다가 이쪽으로 눕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눕히는 순간 나의 수직 항력은 줄이지만 음. 이쪽으로 당기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분산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분산을 시킬 때 마찰력은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수직 항력도 유지하고 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당기는 힘을 음.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00kg 남자 1명, 뭐 25kg 초등학생 4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네네. 쉽지 않은데. 일단 초등학생 4명과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네. 그렇게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쪽이 유리할까요? 저는 그 힘의 합력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 전적으로 100kg 한 명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지만 그 자기 본인들의 힘을 다 한쪽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않죠. 아, 아주 정확히 맞췄을 때만 한쪽 방향인 거지 항상 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거든요. 발이 8개니까 네. 어떤 그 마찰력이나 네네. 네. 약간 그 자꾸 아, 그립이란 말 쓰게 맞아요. 하는데 네네네. 그립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립이 네.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찰력 입장에서는 네. 표면에 닿는 면적은 전혀 중요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않아서. 네, 어차피 분산돼서 압력이 작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줄다리기를 무조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과 합력을 잘 일치시켜서 합력의 방향을 일치시켜서 통과한 물리학자는 네. 구슬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주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임은 홀짝 게임이었죠. 그걸 제일 많이 네, 제일 다뤘어요. 많이 했던 것 네네. 같은데 그런 거 있었어요. 홀짝 게임 할 때 여기에다가 구슬 감추는 거예요. 물리학자분이 나오셨으니까 네. 뭐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홀짝 게임을 네. 해서 한 번에 하나의 구슬을 걸면 네네. 네. 평균 몇 번의 게임을 해야 구슬을 모두 따거나 잃을까? 예, 예. 이거 중요하다. 예, 이거 중요하다. 계산하시죠. 왜냐면 그 끝나는 제한된 시간이 시간. 정해져 있기 네, 할수 때문에 있어야 시간이 되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내가 다 잃을 수도 있고 다 딸 다 수도 딸 수도 있는데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최소는 매번 다 잃어서 잃었을 때. 혹은 따서 음. 10번 만에 끝나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광탈이라고 부르는. 네. 네. 근데 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네. 한 번에서 게임 이기고 질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가정하면은 네. 2의 10승분의 1이니까는 네. 그러니까 1000분의 1. 1000분의 1. 네, 1024분의 1이니까 한 1000분의 1 정도로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경우고요. 네. 이 안에서 땄다가 잃었다가 하면은 많이 했는데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렇죠. 많죠. 네, 네. 안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10번 만에 게임이 끝나고 어떤 음. 사람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평균을 내보면은 100번이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통계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랜덤 워크라고 하는 마구 걷기 문제인데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술 취한 분이 네. 이렇게 길다란 길에 가만히 서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술이 취해서 오른쪽으로 한 발짝, 왼쪽으로 한 발짝 마구잡이로 막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저기 한 10m쯤 떨어진 골목까지 갈 수 있을까? 몇 번 만에 갈까? 이걸 생각해보면 술 취했는데 우연히 오른쪽으로 10발짝을 갔더니 진짜 10m 만에 갈 수도 있지만 네. 비틀비틀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걸 갖다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구잡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해보면은 100번 평균 100번 해야지만 여기 도착할 수,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아.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술 취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흩어지게 하잖아요. 네. 1초에 한 발짝씩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서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면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100초 지난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저기 100m가 있고, 네. 뭐 이쪽으로 100m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사람들이 퍼져 있는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로 네. 퍼져 있어요. 아. 정규 분포로 퍼져 있고 그 사람들의 떨어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100초 뒤에 10m 평균 10m에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100번 정도 하면은 거기 10개를 다 평균. 평균적으로. 그래서 평균 100번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다 하려면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한 100번 할 각오하고서 해야 된다. 아. 네. 그 분포가 네. 네. 딱 정확하게 네. 대칭적이진 않고 음. 이쪽에 조금 더 높고 이렇게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 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과 못할 수 있어요. 18초마다 열심히 접지 않으면.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저 18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고 네. 예를 들어 항상 2개를 건다라고 네네. 하면 네. 어떻게 반절로 될까요? 줄이면 되나요? 반절이 덜 될 것 같은데. 50번 아니에요. 아니고 2개씩 무조건 따면은 몇 번 만에 게임 끝나죠? 그러면 음. 2개씩 하면은 5번 만에. 5번 만에 끝나죠. 네, 네. 그거의 제곱. 아, 아까 제곱으로 하는구나. 10번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곱하니까 100번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 그래서 그러면 25번이면? 네, 25번이면 25번이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래서 도박하거나 베팅할 때 액수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말이. 게임 금방 끝납니다. 게임 네. 금방 끝나서. 네, 네. 나는 단계를 2단계만 높였을 뿐인데 네. 아. 게임은 4분의 1 만에 끝나요. 네. 그러면 3개씩 걸면 16번. 그러니까 3개씩 걸면은 10개 다 이르려면은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까 4번 해야 되잖아요. 네네. 16번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베팅 액수를 2배로 늘릴까 하면은 네. 내가 이제 다 털릴 확률이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이제 그 제곱수 해가지고 늘어나게 되는 빨리 네, 끝나는.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통계 한다고 물리학에서는 생각하면. 뭐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 중에 네, 하나고요.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러니까 그 10개를 걸고 하는 게임에서는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뭐 1의 제곱이 1이니까 네. 1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끝나니까. 5개씩 걸면은 네. 뭐 2번에 끝날 것 같지만 네. 아니고 한 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평균 네. 4번이 되는 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개, 2개, 3개를 마구잡이로 골라서 걸 수 있어요. 네. 어떤 때는 뭐 우리가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할 때처럼. 하나 걸었다가 3개 걸었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네, 평균적으로 몇 개, 뭐 평균 2개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내서 네, 2개 걸었다고 평균 치고. 2개니까 5번 만에 가니까 25번. 25번. 네. 계산해봐도 나오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봐도 나와요. 네. 그렇군요. 학생들한테 그 영화 많이 본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했거든요. 학생들이 그거 보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게임도 약간 일종의 확률 게임. 이거는 다리가 총 18행이고. 네, 18. 네. 이거 건너는 시행횟수 18회. 네, 이거 너무 좀 악의적인 게임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였죠. 그렇죠. 일단은 n번째 참가자가 생존할 확률은 실패횟수가 n-1 이하인 누적 분포 함수의 값이다. 네.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그럼 물론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론상 첫 주자의 통과 확률도 0은 아니고 아니죠. 14번째 주자의 확률도 100%는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물리학에서 하는 분야의 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일반 유리와 강화 유리를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요? 네. 전 못하죠. 근데 그 기술적으로는 네. 그게 그 유리라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결정 구조가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뭐 유리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유동적이면서도 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인터넷에서 뭐 유리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다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들이 네네. 있는데 그건 네.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정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고 네네. 그런 어떤 성질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질 때는 초등학교 때 구분했던 것처럼 이건 뭐 유체 아니잖아요. 뭐 네, 눌러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밀하게 구분할 때는 이게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래된 고건축물에 유리 껴놓은 거 보면은 아래쪽으로 밑에가 흘러내려서 두꺼워. 아래가 두껍고 위에가 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액체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한 방울 떨어지는데 한 100년 걸리고 막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끈적끈적한 왜 것들.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이걸 액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액체는 아니고 네. 어떤 그 유체. 유체 상태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리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또 뭐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잘 깨지고 투명하고 뭐 이런 거 성질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유리가 특히 좀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냉각이 돼서 네. 만들어진 그런 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경도나 이런 거는 단단한데 한쪽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딱 깨지는 그런 거 있어요.
깨지지 않는다는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사실은 네. 유리 그릇인데 네, 그것 강화유리죠. 강화유리죠. 네, 내열 강화유리 그게 이렇게 만드는데 유리 그릇인데 진짜 안 깨지는데 깨지면 네. 정말 산산이 부서져요. 산산조각. 아, 그쵸, 완전히.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종류 그리고 의외로 그 뭐 화장실에 많이들 강화유리 시공을 하는데 그 유리가 안 깨질 것 같은데 뭐 그냥 나는 살짝 잡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맞아요. 바삭 깨질 수가 바삭해지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작은 균열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어. 깨지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깨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유리 중에서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게 굉장히 뭐 투명하고 예쁜 방울 모양으로 생긴 그 유리가 있잖아요. 네. 루퍼드 왕자의 눈물. 루퍼드 왕자의 눈물. 네. 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쭉 뽑아서 이 양쪽 한쪽 끝에 있는 부분을 살짝 비틀어서 부러뜨리면은 네. 연쇄적으로 하면서 팡 터져요. 팡 터지죠. 네. 진짜요? 네. 네. 영상도 있을 텐데. 맞아요. 네, 그 네. 실험 영상이 있는데 네. 정말 그 유리의 특이한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에 필승 전략이 있을 수 있나요? 사실은 없죠. 제일 늦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네. 첫 번째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확률이 2의 18승분의 1이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계속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불가능이라고 봐야. 근데 뭐 그 사람 한 명이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 뒷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만약 성공했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첫 번째 사람이 성공할 확률에 무조건 더해져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더해져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사람이 성공할 확률 더하기 첫 번째 사람이 한 번 실패할 확률이잖아요. 한 번 실패한다는 게 몇 번 가다가 실패하잖아요. 네, 네. 그럼 실패한 거서부터 이건 이제 답을 아는 거니까 네, 네. 그 사람은 걸어왔던 건 그대로 오고 나머지 개수만 네. 정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첫 번째 사람이 몇 개 우연히 맞출 확률, 네. 나머지 두 번째 사람이 우연히 맞출 확률을 갖다가 더하면은 한 번의 실수를 어디서 하는지는 18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2의 17승분의 1에 17, 곱하기 네. 18 해가 한 다음에 앞에 사람 확률에도 다시 더해주면 돼요. 세 음. 번째 사람은 이 사람들이 살 확률 더하기 세 번째니까는 적어도 두 번 이 사람들이 그럼 실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실수한 위치만 찾아주면 되니까 18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가지수는 네. 18 곱하기 17 나누기 2예요. 네, 그래서 네. 17 곱하기 9 아. 방법이 생기거든요. 네. 그걸 다시 곱한 다음에 다시 확률을 더해줘요. 어마어마. 이렇게 점점점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네, 무조건 네. 확률은 증가해요. 네. 그래서 18번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네. 그 사람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실패했어도 17개 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라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 더하기 자기는 2분의 1만 더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19번째는 무조건 성공이고요. 그래서 네. 이게 확률을 그려보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그냥 무조건 1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 그러면은 여기는 18개의 징검다리 중에 이제 네. 16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몇 번째부터는 그래도 좀 꽤 승산이 있었던 거죠. 네. 안전하다 뭐 네. 이런 건 몇 네. 번째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거 계산 안 해봤는데 네. 아, 페이스북에 계산해본 분이 네. 이 게임 하면은 16명이 시도하면 한 서너 명은 통과한다라고 뭐 계산하신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2번 정도부터 88% 정도가 되고요. 이미. 생존 확률이. 네. 아. 13번 되면은 95%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네요. 네. 수학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한 네네네. 것도 있고 실제로 한 1억 번 정도 반복해보게 하신 시뮬레이션 코더 분들도 네. 코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 이거 코딩 해보면 재밌겠다. 네, 이거 네, 네. 이거 해보면 배울 대략 때 재밌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근데 그 프로그램 코딩하기에는 좀 너무 좀 심플한 문제 중에 네. 하나긴 네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해보고 네, 그러고 네. 그 대신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누군가 지나간 다리는 그게 강화유리였는지 일반유리였는지 기억한다. 누구도 까먹지 않는다는 까먹지 조건이 않는다. 네. 있다면 네. 대략 한 12, 13번 정도부터는 뭐 88%, 90% 정도 선에서 네. 되니까 사실 좀 약간 덜 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퍼포먼스가 나빴다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었죠. 네네. 오징어 게임 사실 여기서는 사실 오징어 게임은 실제 게임에서도 보드 게임과 격투기의 결합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엄마들이 되게 싫어했었고. 사람들이 근데 많아지면 좀 전략도 네,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퍼져서 특히 이제 그 가로질러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서가 좀 큰 관건이라서. 네. 네. 사실 한 명이 통과하고 나면은 네. 좀 뭔가 전체적으로 전략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그쵸. 그런 게임이고. 네. 두 발 쓸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네, 이제 네. 유리해져서. 네, 그리고 네. 이제 협상
기술이라든지 뭔가 네.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사실 1대1 게임으로 1대1이라. 돼버려서 네. 조금 게임에 그리고 이미 이 지점이 되면 게임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약간 네.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거기에 네, 아, 비도 투신, 오고,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느껴져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런 류의 격투 게임에 약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아니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물리학자들에 대한 건전하신 두 분들도 분 있어요. 온 것 같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샘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네. 456억의 주인공이 되게 됐는데, 그 중에 그가 바로 물리학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게임에 지기도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네. 네, 과학의 편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으로 네. 네, 오늘 오징어 게임의 과학 네.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의 손승우 교수님과 함께한 네, 오징어 게임의 네. 과학 여기서 정리해 볼까 하고요. 네. 혹시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게임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 친구들 만나면은 한국인들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이 게임 이렇게 하는 거 맞냐 네.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전략들도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이야기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